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준비된 상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와 흐름을 함께하는 종목들, 제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종목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중에서 칩셋 미디어라고 신규 종목을 하나 편입을 했고요.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네페스 상승 논리 그리고 비메모리 4인방. 먼저 이제 바닥권 반도체 상승 논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테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도약하는 종목이고, 또 공통점이 다 비메모리 관련주고, 일반적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뭐 상승 논리 중에서 핵심은 삼성전자의 그늘 하에서 가능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네페스와 SF 반도체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먼저 이제 그 상승 랠리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5일째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동안은, 뭐, 또 우리가 그 이유를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 2주에서 3주 동안은 이런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큰 종목이 있는데, 어설프게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전히 이제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고 보고, 조종 시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된 상승이라는 거죠. 돌발적인 상승이라면 사실 근면부 두들겨 맞고 기조적으로 이어지기가 상승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그 상승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죠. 뭐 이평선 분석이라든가, 특히 제가 이제 거래량 분석,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 분석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핵심 가치를 보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 주식이죠. 원래 유상증자를 한 35% 정도 하게 되면 주가가 거의 뭐 폭락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져요. 그리고 유상증자 중에 상당 부분을 또 4억을 구매하는 데 썼다면 사실 그 주주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거든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지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거의 폭망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주가가 뭐 당연히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세 기조를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서버향 패키징 수요가 많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서버 반도체 패키징 쪽이 거의 매출 한 60% 정도 차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최대 수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삼성하고 지분 관계에 엮여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SF 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이제 DBIT이기 때문에 DBIT는 조금 별거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파운드 중에서 특히 파리시에 특화가 되어 있고, 뭐 기술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테스라는 저희가 좀 안타깝게, 저희 회사 당연히 주력주였는데 지난 월요일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그 매도를 이미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매도 시그널대로 매도를 했어요. 뭐 팔고서도 주가가 좀 오른 경우가 많이 있죠. 뭐 CIS라는 것은 카메라 이미지 센서죠. 지금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건 이제 소니가 글로벌 1위인데요.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화소수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빠르면 한 3년에서 길게 한 5년 안에는 소니를 이제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RF라는 것은 이제 그 5G 통신 칩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테스라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또 5G 수혜주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회원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볼만 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네페스입니다. 제가 제가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저더러 이제 그 기술적 분석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요소도 있는데, 다양하게 종합예술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흐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해당 기업의 어떤 핵심 가치, 다른 경쟁 기업이 이제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최고죠.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보면은 요것도 이제 그 지난번에 네페스를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가가 이제 과거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저항선에서 지지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그 앞전의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파동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1파동의 출발점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1파동 이후 조정 2파동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률도 굉장히 높죠. 또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조정 2파동에서 사는 게. 그리고 3파동은 1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재가 지배하는데 3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호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5만 원 정도를 5만 원 이상을 목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구간에서 이제 대중들이 또 흥분하고 열광하면 그때 또 우리가 물량 터지고 그럴 때는 매도하면 또 편하죠. 자, 일봉을 보시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네페스 같은 27,000원대, 28,000원이죠. 28,000원에서 주력주에 편입했는데 그리고 그때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고점 돌파했거든요. 뭐 나름대로 기대했는데 여하튼간에 38,000원 고점 찍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하죠. 그리고 7월 중순 넘어서 이평선을 완벽하게 모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평선 분석하면 우리가 데이빗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선 분석은 우리가 배열도, 그다음 방향성, 결집도죠. 완벽하죠. 배열도는 이제 정배열 전환된 상태고, 배열도, 결집도, 이동평선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방향성도 장단기 이동평선이 다 이제 상승으로, 수평 내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티 슈와츠입니다.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같은 상승, 같은 뭐 5%, 같은 3% 상승하더라도 차원이 틀리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38,000원대 고점 돼서 한번 팔고 뭐 저점이 돼서 이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목표한 바를 정해놓는다면 그게 5만 원이 될지 6만 원이 될지 정해놓는다면 그때까지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저는 성공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2월달하고 3월달에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터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7월 중순 이후에 그 매물대 접했는데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와요.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즉 2월하고 3월에 팔고 나간 놈들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산 세력대 상당 부분이 자기 본전이 왔는데도 안 팔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뭐 대략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전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초보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지난 이제 2017년도에 그 한국경제신문 그 기사입니다. 네페스 PLP 방식 반도체 패키징 세계 첫 양상,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뭐 밑줄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LP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WLP 공정보다 한 번에 패키징할 수 있는 칩수가 약 20%가 많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웨이퍼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페스가 개발한 방식은 패널이죠. 패널이라는 것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짜투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줄 보시면 PLP는 기존 WLP 공정의 물리적, 전기적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그 팬아웃 기술, 똑같은 기술인데 거기서 이제 생산 원가를 대폭적으로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 보고서는 없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이제 6월 1일자인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상인증권 이제 그 애널리스트 관점하고 저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봐서는 살 수가 없죠. 그 이성 안에 숨겨 있는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죠. 보통 뭐 통찰 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단기 실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잠재력을 완전히 새로운 잠재력을 볼 것인가 이거죠.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가는 이러한 단기 실적 부진 우려를 견뎌내고 있다. 안 빠지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 동사의 최대 고객이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칩. 이게 바로 이제 퀄컴이라고 부르는 거죠. 삼성전자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네페스가 이제 퀄컴의 통신칩을
수주를 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그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필리핀 그 데카 테크놀로지를 이제 네페스에서 387억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데카 테크놀로지의 주요 주주, 핵심 주주 중에 하나가 퀄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볼까요? 우리가 잘 이렇게 시나리오가 잘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기존의 이제 WLP보다 공정에서 5배 규모 생산 효율이 높고 5배 규모니까 뭐 대단한 거죠. 재료비도 면적 5배 증가 대비 사용량 2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재료비가 2배, 5배가 아니라 2배 증가에 그칠 거는 거죠. 이러면 방향이 이제 다 정해진 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ASE라고 이제 대만 업체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제품이 좋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그런 거죠. 여기 나와 있죠. 자,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600mm 곱하기 600mm, 그리고 ASE, 대만 업체는 300에서 300,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PLP를 하고 있거든요. 450에서 500이니까 아직까지는 네페스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600억,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2018년도에 이제 한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600억에서 70억으로 폭망을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네페스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이제 갓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비메모리 4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테스나를 뺐기 때문에 이제 3종목에서 이제 칩셋 미디어를 어제 저희가 신규로 또 주력주에 편입했습니다. 그건 뭐 알고 계시고, 이게 저희 회원분들도 당연히 듣고 계실 텐데요. 종목을 아는 거하고 수익 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계속해서 조정 시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고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우리가 뭐 리노공 이런 거 보시면요, 막판의 시세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거든요. 아직까지 피날레가 안 나온 상태죠. 자, SF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 10,000원 정도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6,000원, 700원대까지 갔을 때도 10,000원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물론 그 넘어서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10,000원 정도면 사실 좀 의미가 없죠. 뭐 그 이상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테슬라는 저희가 월요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매도하고 제법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안타깝기는 좀 해요. 근데 종목 수를 좀 저희가 줄이는 차원에서 또 신규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칩셋 미디어 같은 신규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즉흥적으로 종목을 추천한 경우는 없죠. 그래도 현대투자연구소라는 법인이고 시스템과 매뉴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도 뭐 저희 그런 저희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특히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서는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 팔고 났더니 많이 올랐더라 그러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칩셋 미디어는 미디어라고 이제 이름에 나와 있죠. 저는 그런 회사들이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정체성하고 좀 밀접한 거 이런 것들. 비디오 반도체 IP 전문 앱이죠. IP라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했죠. 주 고객은 당연히 이제 패밀리스 업체들이 될 거고요.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동영상 트래픽이 무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견조합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6억 정도인데 올해는 한 40억대 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뭐 눌림목 조정 뭐 일반적으로 뭐 하루 한 이틀째 정도, 그 정도면 뭐 우리가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문자 회원 관련해서 일단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저희 회사 뭐 회원 안내라고 문자 정보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가 투자 원칙, 뭐 해서는 될 거 안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 문자가 나오고, 또 저희 회사 주력주가 또 이제 회사 개요라든가 그 다음에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논리, 목표가, 전략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은 전화를 드려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게 성공 투자로 이어질지, 특히 이제 성공론에 대해서 초보분들한테는 제가 성공 투자론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상당 부분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